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2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숱한 의혹들에도 돈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단 1원도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왔죠. 자, 그런데 유동규 씨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재명의 개인 일정과 관련한 비용까지 요구를 해와서 다 지원을 했다. 자, 이런 그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아침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측근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통해서 한 번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씩 현금을 건넸다. 한 10번 된다.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 이재명 국회의원실의 김현지 보좌관입니다. 김현지 보좌관.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 성남시장일 때 비서를 했죠. 자, 김현지 보좌관은 얼마 전에 작년 9월이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이 문자 메시지로 전쟁입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그 인물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핵심 측근 보좌관인데, 유동규 씨가 김현지 씨 요구로 이재명 대표 개인 일정 관련 비용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씨가 시장님 휴가 가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은 현금 70만 원을 또 줬고, 개인 일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현지 씨가 수시로 이 돈을 요구를 했고, 그때마다 현금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비세하게 줬다는 거죠. 이재명 어디 휴가 가는데 호텔 예약 이런 거 하라고. 그렇게 돈을 건넨 것만 최대 10차례에 달한다.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또 다른 비서가 이재명 개인 일정을 이유로 돈을 요구해서 마련해 줬다. 이렇게 유동규 씨가 진술을 했고, 검찰에서 진술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지하철 상수역 부근에서 500만 원을 건네는 등 서너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씨가 이 김현지 그리고 또 다른 비서한테 이 개인 일정에 쓰라고 돈을 요구해서 돈을 줬다. 이렇게 정진상, 핵심 측근이죠. 정진상 씨에게 그렇게 털어놓으니까 정진상 씨가 털어놓은 게 아니고 정진상에게 보고를 한 거죠. 정진상에게 나 이렇게 돈을 줬다고 보고를 하니까 정진상 씨가 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 이 답변을 들었다. 자,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자신이 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민간업자 이 김만배 씨 나무 여기서 돈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 자, 그렇게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의혹들이 이재명과 관련한 의혹들은 하루에 한 건씩 지금 계속 터져 나옵니다. 새로운 의혹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일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에 불려가죠. 자, 지금 핵심은 이 대장동, 그러니 김만배 씨가 본인의 지분 중에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 429억인가요. 그 돈, 그리고 또 선거 자금으로 계속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 이것이 지금은 진술만 있는데 검찰이 소환을 할 정도 되면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특혜를,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또는 받기로 하고 인허가권을 이용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일확천금을 하도록 돈을 몰아주도록 설계를 한 그런 특혜를 준 물증이 있을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 사이면에서는 이재명 부른 검찰 대장동 특혜 물증 내놓을까. 자, 과연 검찰이 특혜 물증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이 스모킹건입니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은 계속 진술만 있다. 물증이 없다. 물증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검찰이 물증을 가지고 있을까? 검찰이 내일 소환 조사를 하는데 최측근 정진상 불러서 이미 수차례 조사를 했고, 자, 유동규의 진술을 넘어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증거 확보. 그래서 지난번 성남FC 혐의로 소환을 했을 때 그때 검찰이 이재명이 예상하지 못한 물증을 내놨죠. 그때 네이버의 내부 문건,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네이버 쪽에 특혜를 주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한 그 내부 문건을 네이버가 정리한 것을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해서 그걸 이재명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그때 정진상이 그랬단 말인가 하고 정진상에게 막 덮어씌우기 꼬리 자르기를 했죠. 자, 그런 물증이 이번에도 나올까? 제2의 네이버 내부 문건 같은 그 물증이 나올까가 내일 검찰 조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이니까 이렇게 뭐 이재명의 반박도 많이 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뭐 그렇게 반박을 했고 서면 진술서 작성 등 대응책 분주하다. 뭐 그렇게 했는데 내일은 이재명 그전에는 성남FC로 불려갈 때는 41명 국회의원들의 병풍을 세웠는데 내일은 변호사만 대동하고 혼자 가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정청래를 비롯해서 또 지도부에서는 또 단체로 때로 몰려갈 그 계획까지 세우고 더구나 그것뿐이 아니고 서초동, 이번에는 서초동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저번에 조국 수호 뭐 집회처럼 그런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어서 내일 토요일에 서초동 주변에 긴장감이 흐를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내일 불려가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대장동뿐만이 아니고 백현동도 본격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현동은 옹벽 아파트로 그때 논란이 됐던 그 일대죠. 여기도 또 이재명 쪽이 개입을 해서 특혜를 주고 돈을 받은 그런 혐의가 대장동과 유사한 그런 혐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이 세 사람이 백현동 특혜 의혹 배임 피의자로 또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시행사가 이재명 캠프 출신을 영입한 후에 이 성남시가 4단계나 용도 상향을 해줘서 아파트를 건축하게 했다. 자, 그래서 백현동 개발은 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여기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시행사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 김모 씨를 영입한 직후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무려 4단계 높여주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시행사가 3천억 원 이익을 받고 이 선대본부장 출신 이재명 선대본부장 출신 김 씨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지 용도 상향 인허가에 힘써준 대가로 시행사에서 7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자, 이 돈이 또 그러면 뭐 김 씨, 선대본부장 출신 김 씨 혼자서 다 꿀꺽했을까요? 지금 이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김 씨, 이 선대본부장 출신 김 씨를 비롯해서 10명이 피의자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관련한 의혹은 새로운 것만 하루에 한 건씩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는 아태협 회장 안부수 그때 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가 된 인물이죠. 아태협 회장의 공소장에 보면은 아태협 회장 안부수 씨가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 당선을 위한 불법 사조직을 꾸렸다. 총동원된 거죠. 이 대북송금에도 기소가 되는데 불법 사조직을 꾸린 혐의 또 새롭게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1일 1건씩으로 지금 이재명과 관련한 의혹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인데 이 대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태협 임원들이 그 대전시 유성구 사무실에서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킵시다 이런 연설을 하고 무슨 뭐 특별본부 이런 것을 꾸려서 그 산하에 아태평화특별위원회, 아태충청포럼, 민생복지특별위원회 이런 뭐 대선용 불법 사조직을 꾸린 혐의. 자, 이것으로 또 새로운 의혹이 또 한 건 불거졌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소환되고 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는데 친명 쪽에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된다. 저번에 노웅래처럼
체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비명 쪽에서는 그건 그때 보면 되고 일단은 기소가 되면은 뭐 체포가 되든 안 되든 기소는 되겠죠. 기소가 되면은 당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재명 손절론이 다시 불거지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상민 의원, 오선 중진이죠, 민주당. 어제 라디오에서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 이 대표도 기소되면 당 대표에서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민 의원도 이 사법 문제는 나중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은 나온다. 지금은 본인만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재명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재명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민주당이 책임질 수는 없다. 이렇게 손절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죠. 당헌 80조는 기소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도록 돼 있는데 그 3항에 단수 조항을 달아서 정치적 탄압으로 인했을 때는 안해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또 가지고 기소가 돼도 이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구속돼서 옥중에 가더라도 당대표직을 가지고 옥중에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옥중 공천.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 직후에, 그러니까 그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제와 어제 리얼미터가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일단 여전히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그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다자 대결에서도 1위를 했고, 또 양자 대결, 안철수와 양자 대결, 그전에는 안철수가 앞섰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안철수와 양자 대결에서도 앞섰고 또 당선 가능성, 뭐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이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1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불출마,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은 나경원을 지지했던 표가 어디로 갈까? 이것이 관심사였죠. 이것이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 쏠리는, 그때 뭐 수도권 연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안철수 의원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물론 김기현을 따라잡지는 못했지만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1위는 김기현 40%입니다. 40% 지지를 받아서요. 지난 조사보다 0.3%포인트가 내려갔는데 안철수가 지난 조사보다 16.7%포인트를 급상승해서 33.9%. 그래서 오차 범위 안에서 김기현이 조금 앞서고 있다. 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양자 대결로 가는데 그다음 다른 주자들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유승민 아직 뭐 출마할지도 모르는데 불출마할지 8.8, 한교안 4.7, 윤상현 3.2, 조경태 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관전 포인트는 김기현이 지금 40%인데 이 30%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가반수 50% 이상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 없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50% 미달해서 안철수와 결선 투표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 자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아주 거칠게 지금 서로를 비판을 하면서 격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김기현이 철새론 포문 열자 안철수 단일화로 정권 교체됐다. 김기현이 안철수는 철새 아니냐. 과거에 뭐 국민의당도 했고 그전에 민주당이 문재인 세력과도 한번 했고 같이 그 연대를 했고 그래서 철새 아니냐 이렇게 하니 이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로 정권 교체까지 시켰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빠지자 거칠어진 양강 그리고 윤상현, 한교안, 컷오프 통과가 변수가 되고 있고 유승민은 출마 놓고 자신과 가까운 김웅 의원에게 뭐 전화를 했다. 선관위에서는 컷오프 몇 명으로 할지 결론은 못 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했죠. 공교롭게도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불출마를 선언한 다음 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전당대회 3.8 전당대회에 내가 꼭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의 잔치니까 내가 참석을 하겠다. 그 전에는 이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였죠. YSDJ 이 시절에는 여당의 총재여서 당연히 전당대회에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뭐 당정 분리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당원이죠. 1호 당원 이렇게 불리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면은 7년 만에 참석하는 거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불참했다. 자, 그런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의 친정 체제, 집권당의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집권당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당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모두 대부분 다 상당히 우울한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 톱 두 가지가 일면 톱과 사이드가 우울한 기사인데 식당 한 달 가스료가 75만 원 나왔다. 가스 폭탄. 그리고 한쪽에서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4% 예상. 상당히 우울한 조간신문 기사들이 많습니다. 한파보다 계란계가 더 무섭다. 자영업자 난방비 폭탄 쇼크. 사우나 관리비가 300만 원 더 나왔다. 소상공인 가스,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가스와 전기료 할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이 작년에 4분기 역선장, 예상치가 아니고 작년 4분기 거네요. 역선장을 했습니다. 30개월 만에 마이너스 0.4% 역성장. 고물가, 고금리에 민간 소비가 꺾였다. 그리고 반도체, 화학, 수출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동아일보도 일면톱 기사가 우울한 소식입니다. 반도체, 최악의 한파. 반도체가 최악 한파다. 메모리 재고 넉 달치 쌓였다. 자, 이렇게 오늘 조간신문 일면톱은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에서 뒷부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여건이 어렵더라도 희망을 갖고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간 닥풀이었습니다.